폐경기를 겪은 중년 이후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 불리는 골다공증. 골다공증이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데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기침 등 작은 충격에도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예방하고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봐야 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방치하면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자. 네, 흔히 바람 든 물을 보면은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제가 물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몸의 뼈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하네요. 네, 주로 폐경기 이후 중년 여성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김미경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특히나 오늘은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게 될 텐데요. 네. 먼저 교수님, 이 골다공증이 앞서 얘기한 그 바람든 문화, 구멍 뚫린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펀지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뼈에 구멍이 많아진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상뼈는 굉장히 촘촘하고 튼튼해 보이는 뼈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잘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골다공증 뼈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둥이 얇아져 있고 또 부서지면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가벼운 충격에도 불구하고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뼈의 낡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또 뼈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의 뼈는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3개월마다 새로운 뼈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뼈의 낡은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것이 골 흡수이고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것이 골 형성인데 정상인 경우에는 이런 골 흡수 과정과 골 형성 과정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잘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뼈가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폐경이라든지 노화가 되게 되면 뼈 제거를 할 수 있는 골 흡수는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와 따르지 못하고 새로운 뼈를 생성을 하는 골 형성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요. 이 골다공증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이게 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밖에 어떤 사람들에게 골다공증이 잘 나타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상적일 때는 에스트로겐은 골 대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평형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은 이런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노화가 되게 되면은 골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또 폐경이 되신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흡연이라든지 음주, 운동 부족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스테로이드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면역 억제제 같이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제이긴 하지만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쿠싱 증후군, 갑상선 중독증과 같은 내분비 질환도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의 80%는 여성입니다. 매년 이제 발표하는 자료에 보면은 국내 50세 이상의 여성의 37.3%는 골다공증이고 48.9%는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소리 없는 뼈도둑이에요. 이 이유가 붙은 이유가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교수님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보통 어떻게 알게 되나요? 대부분은 사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절이 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꼬부랑 할머니 노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줄어드는 키, 또 허리가 굽어지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골다공증 골절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네. 정말 골다공증이 무서운 게 작은 충격에도 네.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엉덩이 관절이 골절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 맞다. 언니 그때 그 골밀도 검사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해봤어요? 네, 했죠. 되게 간단하대요. 한 5분 걸렸나? 고밀도 검사? 결국 받았어? 아니 만 54세 되면 나라에서 무료로 그거 뭐더라? 골다공증? 응? 그거 검사 공짜로 해준다 하던데 아유 몇 년만 기다리지 괜히 돈 쓰고 그러노. 솔직히 옆에 있는 이 동생이 들어도 참 서운한 말이다 진짜. 그러니까. 신랑 맞나? 오빠 진짜 정신 차려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은 그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뭘 참. 와, 오빠 진짜 정말 치사하다. 어떻게 그걸 기다리라고 그래요? 골다공증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일단 골다공증에 걸리면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다가 엉덩방아 찍어봐라. 이 관절 비틀어지고 엉덩이 여기 뼈가 손상이 다 된다고. 그러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 몸을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줄 알아? 누워있으면 욕창 생기지. 그러다가 폐렴 생기지. 그렇다가 잘못 가면 심장질환까지 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다. 알겠나? 아이고 참. 아니 뭘 또 사망까지 한다 카노. 너무 갔다 너무 갔어. 넘어가긴 뭐 넘어가는 말만 잘하는구만.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 설 못 간다. 내가 음식하다가 갑자기 뼈 이상이라도 생겨봐라. 뼈 부러지면 큰일 난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정부 치다가 사람 죽겠다. 알겠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 설날에는 가족 친지 그 모임을 자제하라 안 카나. 가족끼리 괜히 만나봐라. 이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만큼 가족 간에도 사회적 거리를 둬라 이거지 뭐. 그래, 건강이 최고다. 그렇지. 그래 건강이 최고지. 말 잘했네. 참나 엄마가 퍽도 오지 말라 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전을 엄마 혼자서 붙이란 말이가. 원래 전 부치는 핵심 멤버가 자기 아이가. 내가 전 부치는 사람이가 지금 장난치냐고. 참나 전집에 가가지고 조금 사다 먹으면 편할 거를 그걸 딱 붙이란 말이가 또 내보고. 참, 아가씨 네. 출출한데 뭐 시켜 먹을래요? 네, 제가 봐도 오빠가 정말 잘못한 것 같거든요. 언니 우리 뭐 시켜 먹을까요? 갑자기? 찜닭? 잠깐만, 내 좀 찾아볼게. 잠시만요. 찜닭 시키면서 우동사리, 떡사리, 면사리 오케이. 다 추가하세요. 어떻게. 아이고 치즈 2배. 참나 자기야 자기 골다공증 걸린 게 뭐 때문인지 아나? 다 살 때문이지 살 때문. 아이고 참나 그 코로나 핑계 대면서 자기가 얼마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는데 참고 그거 먹고 배달해달라. 그 배달 리스트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골다공증 걸리지. 이 뼈들이 자기 무게를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이런 거지. 참. 부러지기는 참내 진짜. 아니 막말로 내가 뚱뚱하나 자기가 뚱뚱하나 그건 모르겠나. 내가 뼈가 약하니까 뼈가 부러지는 거지. 살 때문에 부러진다 이 누가 믿겠노. 뼈밖에 없는데 이봐라 뼈밖에 없는데 살이 어딨노. 내가 살이. 그래 내가 여자들이 뼈가 더 약하다는 건 인정할게. 그렇지만 자기가 이게 코로나 걸리면서 이게 확진자가 확 됐다니까. 참 이게 안돼. 배달 음식 때문에 안돼.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배달 음식에 1년 동안 쓴 돈이 대체 얼만데? 누가 다 먹었대? 아가씨 지금 뭐예요? 우동사리 치즈 추가 다 해요. 떡사리도 추가하고. 그거 알아요? 뭐요? 우리 이 배달의 나라에 VVIP래요. 우와, 할인 쿠폰 장난 아니다. 뭐? 오늘 찜닭을 보니까 이렇게 할인 받아서 대박. 25,000원짜리인데 10,000원, 15,000원에 시킬 수 있는데 시킬까 봐봐. 아니 시키지 마. 너가 살 빼야지. 뭘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 안 돼. 10,000원 할인인데. 안 돼. 나 진짜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자기가 돈 내놔. 자기가 돈 내놔. 내가 돈을 안 내도 관리 안 할래? 자꾸 이런 식으로 갈 거가? 내가 기억하던 그 왕년의 이윤이가 어디 갔을까? 아니 지금 자기 지금 거울 보고 있어? 누구 보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난 이게 손목 꺾이고. 이거는 이렇게 됐어. 아이고, 이건 되잖아. 손목은 잘 꺾이네. 참나. 둘이 지금 내 앞에서 뭐라 했어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되겠다. 나 나가서 밥을 먹던지 뭐. 언니 관리 안 해요? 찜닭 먹기 싫어요? 아, 잠깐 좀 갈게요. 튀기지 마. 둘이 먹을까요? 그래요. 튀기지 마. 당면사리도 주고. 안돼. 네, 오해와 네.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비만일수록 골다공증을 앓을 확률이 높다입니다. 네. 두 분은 참 날씬하시잖아요. 이런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네. 정답이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진짜 이번 문제 틀릴 자신이 없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확률이 높다. 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 보통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만인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근육량은 적은데 근데 지방은 또 많아요. 이렇게 되면 골밀도가 낮을 테고 당연히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질문 듣자마자 정답을 X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비만인 분들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근데 오히려 이게 뼈에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보다는 좀 어느 정도 살이 있으신 분들이 뼈가 좀 더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아니죠. 했거든요. 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에는 예은 씨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뼈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뼈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저체중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 사실 비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가진 것이 더 정답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골다공증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게임 좀 끊어라. 절대 못 끊는다. 절대. 아, 언제 정신 차려? 아, 내 힘들어. 인생의 낙이다 낙. 아, 힘들어. 왜? 걸레질하고 왔잖아. 아, 힘들어. 뭐 그래 걸레질을 하노. 그 맨날 그렇게 그냥 청소기 그냥 대충 요렇게 요래 그냥 청소기 돌리면 되지. 언니 요즘에 그 보니까 이렇게 서서 하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 있더라고요. 스팀 쫙쫙쫙 나오고. 근데 그거 하는데 사줄게요. 하면은 막 무릎 막 골다공증 막 더 심해지고 막 이러니까는 무리다. 손목도 아프고. 내가 그거 사줄게. 진짜. 역시 내 생각하는 건 아가씨밖에 없네요. 오빠 이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네. 아가씨처럼 단둘이 살래요? 아이고 참나. 아이고 놀고들 있네 놀고들 있어. 아이고 참나. 자기야. 자기 골다공증 있으면은 퇴행성 관절염도 더 빨리 온디. 그게 환갑에 아니지 칠순이 올 것도 환갑에 오고 그리고 그 인공관절 수술 그거 받을 확률도 더 높아지겠지. 그렇게 되면 자기 무릎 나중에 나가고 나서 내한테 막 업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아낄 수 있을 때 아껴라고. 뭔 말을 해도 진짜 밉상같이 안 해. 내가 정말. 뭐가 진짜 확. 자기야. 왜? 좀 알고 지식을 좀 알고 얘기를 해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생긴 거고, 그리고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겨서 생긴 거다. 이놈아, 진짜 이렇게 엄연히 다른데 무슨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이 빨리 찾아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골다공증은 뼈. 알겠나? 뼈가 안 단단하면 퇴행성 관절염도 안 오겠지. 뼈가 단단하면 그 당연한 소리라고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 방 걸레질 이거 좀 그만하고 그러고 그 바닥에 맨바닥에 양반대로 좀 앉아 있지 말고 그러고 침대 생활 좀 하자. 침대 생활. 그래 이참에 침대도 하나 바꾸고 그러면 되겠네. 그 자기 그거 재난지원금 그거 나온 거 아이가? 근데 진짜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진짜.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긴급 재난지원금이 왜 나오는데? 돈을 못 벌으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거 아이가? 좀 알고 얘기해라 좀. 그렇지. 아 정말 진짜. 이번 설대 양가 쪽에 다 뭐 좀 챙겨줘야 되는데 챙길 돈도 없다 지금. 뭐? 우리 지금 그 정도가? 그 정도라니 더 심하구만. 이 카다가 설에 빈손으로 찾아뵙게 생겼다고 지금. 진짜 우리 오빠지만 부끄럽다. 뭐 부끄러운데? 아 부끄럽지?
안 된다. 응? 이번 살에 엄마한테 20만 원 드려래. 응? 또 아빠 없다고 엄마한테 10만 원만 주고 그러지 말고 엄마도 똑같이 20만 원 줘야지. 근데 진짜 나 지금 돈이 없다는데 지금. 돈이나 벌어고 그런 소리 해라. 돈이나 10원짜리 하나도 못 벌어오면서. 어휴 진짜 그냥 뻔뻔해 정말.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아 씨, 네. 과연 빨리 오게 될까요? 정답 뭘까요? 저는 이번에도 정답 X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일단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생기면서 쉽게 이제 부러지는 거고, 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잖아요. 골다공증은 뼈,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질환이니까 연관이 전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X요. 근데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한 상태라면 네. 사실은 또 쉽게 좀 변형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좀 뼈가 약한 분들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저는 그래서 이번 문제 5인 것 같은데 5? 교수님 누가 정답이에요? 이번에 무승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은 씨도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철원 씨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골다공증과 골관절염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좀 굉장히 다른 질환입니다. 골관절염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의 그런 변화 때문에 그런 그 인대라든지 손상된 그런 뼈에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약해져서 이제 압박골절 같은 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질환 모두 노화와 관계가 있고 또 관절염 같은 것을 치료를 한다든지 또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조금 더 발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두 가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이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절염 때문에 운동을 못하게 되면 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교수님 앞에서 골다공증 환자의 80%가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어요. 이렇게 여성들에게 잘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위험인자를 말씀드릴 때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경이 되게 되면은 골 대사에 관계되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뼈가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폐경 후에는 난포 자극 호르몬 증가도 골 소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뼈의 크기가 작고 또 단단한 부분이 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좀 받으면은 저희가 좀 빨리 알 수 있을 건데요.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는 5에서 한 10분만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을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가슴 사진을 많이 찍어 보셨을 건데 그거랑 비슷하고요. 검사 테이블에 누워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 54세, 만 66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검사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지를 만약에 받아보시면은 T스코어라고 해서 점수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다 할 만한 통증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주변의 중년 여성분들을 보면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못 뵌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아파야지 병원을 가니까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못 가게 맞아요. 되는데요. 사실 골다공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데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침을 한다든지 짐을 나른다든지 하는 이런 생활 속의 작은 충격에서도 골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먹고 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만으로도 골다공증을 위한 골절을 예방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죠. 그래서 폐경을 여성, 특히 노화를 앞둔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으면 꼭 치료를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치료의 목표,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는 골절 예방입니다. 효과적으로 골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검진을 받는 환자분들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 반틈만 치료를 하고 있고 그중에 또 반만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제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골다공증 환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약제를 써서 개선되었던 골밀도도 다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국내외 여러 치료 지침에서는 환자가 이후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꾸준한 치료를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정성 검증된 약물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으신 대로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꾸준하게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 치료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주기, 제형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경구제, 먹는 알약도 있고요. 그다음 3개월에 한 번 정맥 주사를 맞는 것도 있고 1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피부에 맞는 피하 주사제도 있습니다. 저희 치료제의 작용이 어떻게 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다공증이 뼈의 제거가 많아지고 뼈의 생성을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뼈의 제거를 막는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을 하고 생성을 조금 더 도와주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는데 골다공증 환자가 오시면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약제는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을 하고 현재 데누스마비나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려운 경우에는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로모소주마비나 테라파라타이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골 흡수 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뼈를 제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포는 파골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골세포의 작용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 흡수 억제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런 파골세포의 기능과 수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최근에 나온 데누스마비라는 약제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매개체인 랑클라이간드라는 표적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들은 미성숙 파골세포의 생존을 막고 성숙 파골세포의 형성을 막아서 치료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파골세포는 처음부터 하나의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구체에서 점점 분할을 해서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골세포는 뼈의 형성을 도와주는 세포인데 여기서 나온 랑클라이간드라는 단백질이 팔구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팔구세포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데누스마비라는 약제는 이러한 그 표적 단백질과 결합을 함으로써 팔구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골 흡수를 억제하고 뼈의 소실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다공증 1차 표준 치료법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장기 지속 치료에 적합한 치료제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10년간 연구했는 골절 예방 효과 및 안정성이 확인이 되었고 또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하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요. 폐경 후에 골다공증을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요 골다공증 골절 부위가 위약 대비 척추는 68%, 고관절은 40%, 비척추 골절은 20% 정도 유의하게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골다공증의 치료제로 뼈의 파괴를 막는 골 흡수 억제제와 뼈의 생성을 돕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골 형성 촉진제 같은 경우 골 흡수 억제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네. 이걸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골 형성 촉진제는 저희가 깨끗하게 이제 모든 뼈가 없어졌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수와 작용을 증가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 흡수 억제제가 투여가 어려운 경우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골 흡수 억제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계속 발생하는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서 처방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을 더 촉진하는 약제가 같이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로모소주마비라는 약제는 이 두 가지 기전을 다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뼈를 제거하는 파골세포의 활성도를 감소시켜주면서 골 흡수를 억제를 하게 되고 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성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골 형성이 촉진이 되어서 두 가지 기능을 통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제입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특히 초고위험군에게서 우선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고 월 1회 주사로 1년간 12회 투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투여를 한 이후에는 다른 골 흡수 억제제로 전환을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몸의 중심이 뼈가 약해지면은 네. 그 기침과 같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골다공증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약제도 좋긴 하지만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20에서 7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깅이라든지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아령 운동이나 근력 운동과 같은 중력 저항 운동은 주 2, 3회를 하고 요가, 체조 등 균형을 잡고 자세를 바로 하는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 허리 구부리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등 척추에 압박을 주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뼈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치료제, 약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칼슘과 비타민 섭취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약제를 같이 섭취를 하면서 골절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칼슘 섭취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건새우, 미역, 우유, 치즈, 요거트, 두부, 콩, 녹색 채소 등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러한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D 섭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섭취량은 800IU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달걀 노른자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모든 거에 다 좋지 않은데요. 골다공증 관절에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 위험을 증가를 시키는데 이러한 이유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또 여성 호르몬을 줄여주기 때문에 골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뼈의 성장을 계속하고 나서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 최대 골량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뼈는 30세 이후에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데 청소년기부터 흡연을 한다고 하면은 뼈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술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종류에 관계없이 하루 3잔 이상의 술은 골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38% 이상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고관절 골절의 위험은 68%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적게 마셔도 골밀도가 뚜렷이 감소합니다. 또한 음주는 판단력이라든지 운동 기능을 낮추기 때문에 낙상사고로 인해서 골절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또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짜게 먹게 되면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고령일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골절이 위험이 높은 분들은 무조건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골감소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또 고령인 경우 이전에 손목이라든지 척추, 고관절 등의 골절을 경험한 경우 가족 중에서도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검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년여서 골절을 막아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폐경 후의 여성분들은 골밀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방치된 골다공증은 골절이라든지 재골절,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첫 골절 예방을 위해서 골다공증 치료는 필수적이고 또 이렇게 골절을 진단을 받았으면 골절 예방을 위해서 꾸준하게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은 별다른 그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엉덩이 관절이 골절되게 되면은 욕창이라든가 폐렴, 심장질환 같은
합병증 때문에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 54세와 66세 여성의 경우에는 생회 전환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네. 골밀도 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중년 여성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골밀도 검사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김미경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